준동사와 문장의 형식의 결합, 마지막 오형식입니다. 오형식에 목적어 자리와 목적격 보호 자리, 이 두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은 기본적으로 2형식과 3형식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하고 있는 것이 오형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복잡합니다. 두 번의 강의에 걸쳐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형식 문장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형식 문장을 2형식 문장을 앞으로 늘린 것으로 보는 겁니다. 앞서 오형식을 처음 배울 때 오형식이 2형식 문장을 겉에서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형식이 2형식을 안고 있다는 건 반대로 보면 2형식 문장을 앞으로 늘려서 오형식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2형식 문장에서는 주어 자리의 속성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주격 보호 자리에 준동사 현재 분사가 들어갔습니다. Soccer game is interesting. 축구 게임은 재밌다. 2형식 문장을 앞으로 늘린다라고 했을 때 앞에는 어떤 말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방금 보신 예문 축구 경기는 재밌다라는 문장을 앞으로 늘린다면 그것은 어떤 말과 결합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다, 믿다, 알다, 알게 되다와 같이 인지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2형식 문장 앞에 없던 새로운 주어 자리와 동사 자리가 생겼습니다. 2형식의 주어 자리에 있던 단어들은 5형식의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고 주격 보호 자리에 있던 단어들은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동사도 준동사 to be로 바뀌어서 5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로 들어가는데 이때 to be는 생략이 될 수 있습니다. 비동사가 준동사 to be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앞에 동사가 이미 나왔고 또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The teacher believes soccer game to be interesting 또는 The teacher thinks soccer game interesting 이라는 5형식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주어 자리에 준동사가 들어간 2형식 문장도 동일하게 앞으로 늘려서 5형식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To play soccer in the rain is interesting. 비를 맞으며 축구를 하는 것은 재밌다. 라는 2형식 문장을 앞으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형식의 주어 자리에 있던 단어 to play soccer in the rain이 5형식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적어 자리가 너무 길어집니다. 목적어 자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읽으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건 곧 인지적 부담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선호되지 않습니다. 앞서 주어 자리에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서 길어질 경우 주어 자리에는 in만을 쓰고 주어 자리에 있던 모든 단어들을 문장 뒤로 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It is interesting to play soccer in the rain. 주어 자리에 있던 단어 it은 5형식의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고 비동사에서 바뀐 준동사 to be와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단어 interesting이 5형식 문장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며 to be는 생략이 됩니다.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단어 to play soccer in the rain은 역시 문장의 맨 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The teacher believes it interesting to play soccer in the rain. The teacher thinks it interesting to play soccer in the rain. 이 됩니다. 5형식 문장을 바라보는 두 번째 관점은 5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을 뒤로 늘린 문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3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준동사 to 부정사나 동명사가 들어간 문장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tudents want to visit the house. 학생들은 그 집에 방문하기를 원한다. The team avoids traveling a long distance. 그 팀은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피한다. 이 두 문장에서 각각의 준동사 to visit과 traveling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3형식 문장을 설명을 드리면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진 않지만 보통의 경우에 준동사의 앞은 의미상의 주어 자리며
준동사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는 for 명사구가 들어가고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에는 명사구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의 경우 이러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를 문장의 주어 자리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students는 전체 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준동사 to visit의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장의 team 역시 전체 문장의 주어이면서 동시에 준동사 traveling의 의미상의 주어이기도 합니다.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가 따로 없이 문장 내에서 해결되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규칙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의미상의 주어 자리와 문장의 주어 자리가 같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서도 학생들은 소년이 그 집에 방문하길 원한다. 그 팀은 팬들이 장거리를 이동하는 것을 피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당연히 앞에서 배웠던 대로 투부정사 앞에 전치사 for 명사구, 동명사 앞에 명사구를 써줌으로써 의미상의 주어임을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된 준동사의 주어 자리는 전체 문장에서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걸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고 기존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단어들은 한 칸 뒤로 밀려서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명사구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전치사 for 명사구는 그 구조상 형용사나 부사가 된다고 했으므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치사 for가 빠지고 명사구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The students want the boy to visit the house. The team avoids the fans traveling a long distance.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형식의 목적어 자리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 자리가 되었고 기존의 목적어 자리에 있던 단어들은 뒤로 한 칸 이동하여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오형식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도 안긴 문장, 아는 문장 구조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